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도는 하지만 많이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게 네. 지금 인류가 등장을 하고 생긴 다이어트 방법이 5만 가지가 넘는데요. 어머. 확실하게 정립된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만큼 개인의 특성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다이어트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그나마 좀 오차 범위를 적게 가져가려면 트레이너가 그 사람한테 정말 맞춰진 것들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너무 큰 과제라고 큰 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그렇게 큰 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 사람은 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 가랑비에 이 젖듯이 되게 스며들듯이 내 몸에 습관화 시켜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내가 좀 조급하다든지 맞아요. 다양한 이유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실패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서, 네, 실제로 오시는 회원분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의욕이 넘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통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많이 오시다 보니까 네. 뭐 한 달에 8kg 정도 빼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 속도를 내 체중의 0.8% 정도로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62kg 정도 되는데 거기서 0.8% 정도니까 한 0.48kg 정도가 주당 감량을 해야 되는 좀 네. 건강한 감량 폭인데, 저로 따졌을 때는 한 달에 한 2kg 정도인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저보다 체중이 낮은 여성분들이 그거보다 더 빨리 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큰 산으로 느껴지게 될 만큼의 빡센 식단이나 네. 운동이 들어가야 될 거고, 정말 선수들이 할 그쵸, 법한. 그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신력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버텨서 성공 사례로 남아요. 맞아. 저희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실패하는 이유로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저 PT가 가격대가 그래도 꽤 비싸다 보니까 내가 이 돈을 냈는데 한 달에 안 빠지게 해? 지금 내 체중이 1. 몇 킬로밖에 안 빠져? 이거 지금 그거를 너무 납득을 돈이 못 아까운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 몇 킬로는 몸에 항상성이 적용이 된 1. 몇 킬로라서 다시 찌기 어려운 1. 몇 킬로인데, 그 기간에 저희가 뭐 8kg 빼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요요가 또 이제 다시 요요가 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추천드리지 않죠. 인간의 신체는 되게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효율적이다 보니까 내가 음식을 조금 먹게 되면 나의 대사량이 그거에 맞춰서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내가 음식을 과하게 줄이거나 좀 빡센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을 빼게 됐을 경우에는 그 낮아진 대사량에 맞게 몸이 변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이어트가 종료된 직후에 내가 다시 일반적인 식사나 일반적인 생활 패턴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총 소비되는 칼로리라든지 섭취되는 칼로리가 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거기서 내가 낮아진 대사량이랑 이 네. 차이가 네. 이 괴리가 생기면서 그만큼이 계속 과잉이 되기 시작하고, 그 과잉들이 이제 모여서 네. 7,700칼로리를 이루면 살이 1kg 찌는 거고, 그 살이 1kg 찌는 동안 몸이 붓기 때문에 3, 4kg가 또 훅훅 찌는 거고, 맞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요요가 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탄수화물 1g이 이 수분 3g 정도를 네.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방이 1kg 찌면 그게 정말 체중은 1kg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 4kg, 3, 4kg 정도 오르고 한 2주 내에 빼지 않으면 네. 그 수분이랑 글리코겐이 몸에서 이제 다시 또 지방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게 진짜 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급진급바의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 지방 감량이 아니라 네. 급하게 몸에 들어온 수분을 급하게 좋은 것들을. 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은 그렇게 빨리 빠질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이거는 꼭 끊으세요라고 하시는 게 있으세요?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걸 먹으면 안 되나요? 어떤 걸 빼야 되나요? 하는데 저는 뭐 맥주든 초콜릿이든 다 먹으라고 해요. 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먹는 음식의 종류에 있어서는 제한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제한이 돼야 되는 거는 양이에요. 이제 그 사람의 기초 대사량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이 하루에 활동하는 것들을 계산해서 네. 활동 대사량을 구할 건데, 네. 거기서 저희가 다이어트하는 이제 저희가 최종 목표 칼로리를 만들 거예요. 네. 그 목표 칼로리 안에서만 있으면 네. 이 가나 초콜릿 하나 같은 경우가 한 200칼로리 정도 되고, 맥주 500cc 같은 경우가 200칼로리 정도 되는데, 이 두 개 다 먹어도 한 400칼로리 정도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나머지 하루에 800칼로리를 맞춰서 먹어라. 그래서 총 1200칼로리를 맞춰라. 다이어트는 될 수밖에 없어요. 살을 빼는 데 있어서 나 못 먹는 건 없어
라는 인식을 먼저 스트레스를 덜 받겠네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아서 네. 이게 지속 가능성이 더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습관화가 되신 분들은 네.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어느 정도는 좀 정해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정해지면 이제 먹고 싶은 거를 다 먹긴 좀 힘들어져요. 왜냐면 칼로리는 맞춰지더라도 네. 지방이 확 오른다든지 그렇죠. 탄수화물이 확 오른다든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총칼로리 맞추는 게 적응되신 분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까지 이제 적용을 해보고 점진적으로 좀 난이도를 올려가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을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양이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이게 정책이라는 게 네. 이 일반인 분들이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체중이 며칠이나 일주일 안 변하면 그걸 정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 센터에서 규정하는 정체기는 3주 동안 매주 평균 체중을 냈을 때 변화가 없을 때를 정체기라고 해요. 그래서 정체기라는 게 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정체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내가 전날에 조금 짠 걸 먹었거나 탄수화물이 조금 높은 걸 먹었을 때 우리 몸이 당연히 붓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체중이 그러면 당연히 올라갈 테니까 그쵸. 그런 상황에서 나 지금 살이 안 빠지고 있네? 지방 감량이 맞아요. 안 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또 플러스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기간에 네. 몸이 붓는 게 당연한 있죠, 원리인데 있죠. 맞아요. 이제 그 기간에 나 체중이 안 빠졌네? 지금 지방이 감량이 안 되고 있네? 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유지가 되거나 늘더라도 네. 내 몸 안에 체지방은 감량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일주일을 보는 게 아니라 3주 정도 길게 텀을 보고 봐야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정체기 있으시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내가 정말 정체기인지 판단을 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정체기라는 판단이 들면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식단 프로그램을 엑셀 형식으로 돌리고 있는데 거기서의 조금 이제 수치들을 더 극단적으로 추가를 하죠. 또 안 뚫리게 됐을 경우는 이제는 좀 다른 부분에서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뭐 운동이 문제가 있다든지 네. 좀 너무 이 사람이 휴식 없이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임하고 있다든지 혹은 뭐 몸에 문제가 있다든지 병과 질병 같은 것들이 네,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의심을 하게 돼서 사실 일단 첫 번째는 정체기를 좀 라고 쉽게 규정하지 않는 게 좀 정신 건강에 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요. 이게 네. 목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네.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네. 하면 식단과 운동과 이 네. 휴식을 봤을 때 네. 이 식단이 6에서 7이고 어. 운동과 휴식이 이제 한 이제 3에서 4를 네. 나눠 갖는다 아. 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칼로리를 총 칼로리를 결핍시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해서 소비 칼로리를 네. 늘리는 것보다 네. 내가 섭취 칼로리를 조금 더 줄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식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시다면 네. 아까 말했던 네. 식단 없이 운동하는 게 좋은 케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PT를 했을 때 얻게 되는 효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도 있을 거고 뭐 내가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근력을 늘리고 싶어서도 있을 거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자세를 조금 교정할 수도 있을 거고 전체적인 체형을 교정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 길을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PT가 남들을 변화시켜 본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맞춰진 전략을 제시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른 길을 가고 싶으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인도 의지가 있어서 그 배운 것들을 스스로 이제 가져가서 자기 걸로 체화시켜서 빠르게 독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단순히 운동을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뭔가 24시간 동안의 라이프 스타일을 네. 그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은 그중 일부일 뿐이고 건강한 정신은 좀 네. 강한 체력에서부터 네. 나온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좀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제 잘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네. PT를 받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닐까. 재활 PT 오시는 분들 보시면 저희 센터에 전문 재활 치료사 선생님이 계셔서 그 재활 PT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은 혼자 하다가 그쵸. 보통 몸이 망가져서 오시는 망가져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돈을 더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활 PT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일반 PT랑은 가격대가 또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내가 시작을 하고자 했을 때 일반적인 평균적인 PT 단가 내에서 좋은 티칭을 받으면서 잘 독립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통 처음 오시면 정상적인 상태보다 안 좋은 경우가 대다수예요. 내가 일단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PT를 받는 걸 맞아. 목표로 하는 게 좋죠.
사실 다이어트 비율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30번을 이제 딱 그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운동을 조금 한 바퀴 돌고 뭐 식단도 내가 몸에 있고 하는데 10번은 조금 짧고요. 20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20번에서 추가적으로 10번 정도를 하는데 그 10번을 원래 기존에 PT 하듯이 주에 2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 그 다음은 3주에 한 번, 그 다음은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늘려가면서 계속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30회를 거의 길게 사용하게 되면 1년 이상 쓸 수 있게 되고 그 정도로 30회를 가져가신 분들은 보통 혼자서 식단하거나 운동을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진 않거든요. 30번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30번을 했을 때 만약에 회원이 운동적으로나 식단적으로 독립을 못했다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트레이너가 이 사람 독립시키지 않기 위해서 잘 좀 안 알려줬거나 반대는 회원이 의지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체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거나 이제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경제적 여유만 되면 계속 PT를 받으라고 해요. 굳이 독립을 내가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이 선생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PT를 평생 받을 만큼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30회 정도를 길게 가져가면서 내가 이걸 습관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PT 센터의 최종 목표는 고객들이 들어와서 잘 배워서 독립을 하는 게 독립을 해도 저희 30번 이상 받으면 여기서 운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독립을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 계속 오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조금 이제 로열티를 갖게 되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는 내 공간이야. 여기는 내가 항상 맘 편히 올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점점 늘어가면 그냥 저희 회원님들과 저희 선생님들만의 하나의 커뮤니티를 좀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를 좀 목표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PT샵이 그런데 PT를 안 하면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독립을 시킬 때 되게 마음이 아픈데 저희는 그래도 공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독립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직원분 중에 한 분인 여러 그 선수분들의 다이어트 전략 같은 것들 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다 하나하나 좋은 점들만 조금 따와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숫자 같은 것들을 넣었을 때 마지막에 이제 고객들이 딱 필요한 것들이 나오게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를 했을 때 몇 주 정도 걸리는지 이런 엑셀 프로그램을 각각 회원마다 시트 하나하나씩 넣어가지고 그 매일 저녁에 그 시트를 저희가 켜놓고 회원님이랑 카톡을 하면서 회원님이 보내주신 음식들 보면서 이 시트랑 비교를 해가면서 식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엑셀로 보여드리니까 숫자 위주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센터에서 가이드라인 글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 탄수화물은 어떤 걸 먹으면 좋은지 단백질은 어떤 건지 뭐 평소에 채소는 어떤 거 먹으면 좋은지 과일은 어떤 게 안 좋고 어떤 게 좋은지 다이어트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을 가이드라인 글 하나 엑셀 프로그램 하나를 기반으로 이제 회원님들이랑 매일 저녁쯤에 카톡을 하면서 이거랑 다 세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되게 만족도는 지금 높은 편이에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진짜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신인규 PT센터 2호점, 3호점 오픈할 때 저희가 또 와서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